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돌아오나 싶더니 하루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이 매도세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근로자의 날로 하루 쉬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망세가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파란불이 가득한 시장 속에서 시장이 주목한 세 가지 키워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오늘 다수의 종목이 이 섹터 내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무풍지대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대체 거래소 출범으로 인해서 거래 시간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익률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선 주자들이 코스피 5천이라던가 이런 공약들을 증시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 모멘텀도 받아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들려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KLX 증권 업종 자체가 올해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증권 섹터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 키워드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엔터와 화장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두 가지를 아우르고 있는 공통적인 키워드라고 한다면 한알령 해제라는 것을 언급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9년 만에 중국의 한알령이 해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솔솔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터 종목들과 화장품 종목들 조금씩 반등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엔터 섹터 내에서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31일부터 다음 달 출발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중국 푸저우에서 그룹 이펙스가 단독 공연을 열기로 했다라는 점이 스타트가 되고요. 대표적인 K-팝 그룹들도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공연을 좀 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한알령 해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섹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작년 기준으로 처음으로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지난달에도 화장품 수출은 늘어났었죠. 그런데 중국의 시장이 아무리 줄어들고 미국의 시장이 성장한다고 해도 여전히 화장품 수출 1위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알령 해제가 되게 된다면 화장품 섹터도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엔터와 화장품 섹터는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이 시간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방산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어제 나온 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성장세가 방산주가 가장 두드러졌다라고 합니다. 방산주 대표적인 5개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합산액이 1년 만에 262%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조선도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조선의 성장세는 이 4배나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성장세의 4배가 방산주의 성장세였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방산주 앞으로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 영업이익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히려 2% 정도 밀렸기 때문에 지난주에 조선주의 호실적과는 주가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방산 종목들 앞으로의 주가 행보에 대해서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수익 봉투까지 이렇게 열어봤는데 이 세 가지 수익 봉투의 키워드에 대해서 잠시 뒤에 주식 멘토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멘토님께서 오늘 시장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양대 증시 좀 밀렸거든요.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최근에 좀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저는 쉬어가기 정도로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뭐 하락 전환을 해가지고 4월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정말 극적으로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 증시가 오늘 오전 그 장 마감 이후에 좀 밀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 출발은 좋았는데 점진적으로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사실 오늘은 2천억대 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6천억대 순 매수 들어온 거에 그쵸. 비해서는 크게 빠져나간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을 조금 비판을 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장이 내일 연휴잖아요. 그리고 금요일에 개장이 나오고 나서 또 연휴로 넘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금 더 신중론이 조금 한국 시장에서는 더 조금 많이 묻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이 좀 찐 바닥을 잡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치려는 그런 시그널들은 한 3천억대 외국인 순매수가 3거래일 이상 조금 들어오면 그때부터 조금 출발을 하려는 신호이지 않을까 그런 조금 기준을 두고 보셔도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불안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슈퍼마이크로의 어떤 잠정 실적이 예상치보다 크게 조금 밑돈다. 라는 건데 사실 이것 때문에 AI에 대한 피크론이 다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AI 시장은 저는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꺾이더라도 되게 일시적일 거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스타벅스가 또 순이익이 거의 또 이제 반토막이 난 것도 사실 그것도 이제 시장에 조금 부담을 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이다 보니까 이때는 조금 신중론이 조금 더 가중이 될 것 같고요. 요게 조금 지나갈 때쯤부터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기점이 되는 시점을 저는 FOMC라고 봐요. 네. FOMC에는 이제 여러 가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은 금리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또 이야기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추후 전망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요 포인트랑 정말로 양적 긴축 종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것들을 조금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것이 시장 분위기를 급격하게 좋게 만들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저는 저렴한 위치에 있다. 시장도 그렇고 주도 업종도 그렇고 그리고 주도 종목들도 그렇고 주요 종목들도 저렴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저점에서 어떤 업종에 또 어떤 종목들에 똑똑한 자본들이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잘 리스트업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 오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파란불은 너무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쉬어감 수준이었는데 그 이유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휴장이 좀 있기 때문에 경계감 있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또 더불어서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FOMC가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상승 랠리로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수익 봉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종목들 오늘 다른 섹터와 다르게 52주 신고가 행진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4월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이 들어온 종목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증권 종목들의 시세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키움증권이 보고서를 저는 잘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는 사실 국내 증시가 조금 해외 증시 대비 너무 약세를 보여서 거래 대금이 많이 안 들어왔는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조금 늘어났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작년에는 뭐 국장 탈출, 뭐 지능술 막 이런 이야기도 많았고 너무 이제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은데 반면에 우리 시장은 반대로 디커플링화돼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반대로 올해는 또 이게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조금 넘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엿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거래 대금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1월에서 4월에 코스피, 코스닥
종합 거래 대금이 13에서 17조 원대로 다시 지금 이제 회복을 좀 해준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의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38% 증가를 했고, 특히 그 해외 그래도 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해외 주식 수수료가 작년 1분기 때는 370억대가 나왔는데 올해는 670억대, 즉 81%또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해외 주식 수수료 덕에도 조금 더 증권사들이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수혜를 더 많이 본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대체거래소 아무래도 넥스트레이드도 3월에 출범을 하고 나서 4월에 시장 점유율이 20%가 나왔습니다. 이거 저도 놀랐는데 이게 3조 6천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근데 보면은 개장 시간에 사실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지거든요. 근데 8시부터 거래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오전에 많이들 거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70%로 추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확실히 효과는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대체 거래소의 등장 때문에 거래 대금이 올랐다라고 보기보다는 더 큰 이유는 작년보다 매크로 상황이 좋아졌다.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선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늘어난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도 있는데 정치 테마주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정치 테마주들이 한번 올라가면 뭐 10배거까지도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클 때만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보면 대통령 탄핵부터 그쵸. 해가지고 조기 대선 시즌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정치 테마 정책 관련해서도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거래 대금이 늘어난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 다만 근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반대긴 합니다. 항상 그 정치 시즌에는 이제 거래량이 더 늘어나는 건 맞는데 거래 대금이 주도 업종이 아니라 조금 작은 주식으로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항상 주로 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예외였던 것 같습니다. 여튼 그리고 5월부터는 저는 4월이 연중 저점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5월부터는 거래 대금이 조금 더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다. 이것이 저는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증권주들이 당연히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이미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주도 업종을 보자. 조선, 방산, 반도체, 뭐 K뷰티, 엔터테인먼트, 뭐 전력설비 좋은 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동성이 시장에 더 공급이 될 것 같으니까 증권주를 사자, 수수료가 나오니까 그거보다는 그 유동성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업종을 사자. 요 관점으로 차라리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를 저는 그렇게 선호를 하지는 않아서 오히려 지금 잘 안 가고 있는 저렴한 주도 업종들에 더 주목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증권 종목들이 오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앞으로 5월 달에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텐데, 지금 주가 수준이 이미 여러 가지 모멘텀을 다 반영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주도 업종으로 이제 그 시세가 붙을 타이밍이다라고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 종목들은 이제 시세가 났을 때 조금씩 전략하는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주도 업종 중에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엔터와 한한령이고 이제 5월이 펼쳐지기 때문에 기대감을 잔뜩 받을 수밖에 없죠. 이쪽에서도 오늘 다양한 종목들이 주가 고공행진을 펼쳐주는데 엔터부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엔터 종목들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그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당연히 좀 높게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사실 그 한한령에 대해서 중국이 사실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은 아닌데 K 콘텐츠 유통을 기존에 차단을 해왔어요. 근데 민간 교류를 조금 더 지금 늘리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이미 전면 해제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9월에 중국에서 5만 명 규모의 K-팝 공연이 또 열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해제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측면이 맞는 것 같고, 엔터 시장은 당연히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K-팝 그룹이 글로벌 공연에 조금 성공적인 어떤 그런 절차들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BTS라든지 뭐 이제 블랙핑크라든지 다 보여줬는데 6월에 또 이제 BTS가 다시 이제 완전체로 컴백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전역을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뭐 어떤 스케줄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공식화된 입장은 없어요. 근데 완전체로서 먼저 조금 순회 공연을 도우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엔터 쪽들이 이런 또 이슈로 인해서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실제로 IP 쪽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기서 수익 창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 콘서트도 상용화 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수익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점 그리고 중동적으로 또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 확장도 열심히 나가고 있는 점이 엔터 쪽은 다방면으로 지금 업사이드 요소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보다도 더 좋게 보는 쪽이 저는 항상 K뷰티 섹터거든요. 그럼 화장품 바로 한번 이어서 이야기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화장품은 다 아시겠지만 중국뿐만 아닙니다. 한한령에 대한 해지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데 미국에서도 그쵸.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1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일본 그리고 프랑스 이런 데들이 지금 이제 블룸버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은 지금 굉장히 부진하다. 약세로 가고 있는데 한국만 계속해서 성장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다. 대미 수출이 지금 17억 달러가 네. 이번에 넘었다라고 볼 수 있고 화장품 수출액이 102억 달러가 넘었잖아요. 총 수출액이. 그러면서 24년도 총 실적이 23년도보다 20.6% 성장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트렌드가 이게 좀 멈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한국에 놀러 오면은 그 중에 22%는 스킨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 동남아시아,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5명 중에 뭐 1명꼴은 다 사 간다라는 거죠. 지금 여행 가가지고 소비하는 트렌드를 비자에서 분석을 했는데 가장 핫한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두바이 초콜릿이랑 K뷰티다. 이런 흐름들이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서 올해 그 100억 달러의 그 수출 규모를 올해는 저는 더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K뷰티 또 화장품 쪽 이런 쪽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제가 좀 공략주를 소개해 드리는데 오늘 이 두 테마 엔터랑 화장품 테마에서 공략주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터와 화장품 섹터 내에서 괜찮은 종목들 또 픽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와 화장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 키워드 체크해 보시죠. 방산 쪽이 어제 나온 보도 기사에 보면은 262%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이 64% 1년 동안 성장을 했는데 방산이 264%면 거의 4배 넘게 조선보다 잘 해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조선 종목들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주가 상승 모멘텀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오늘 대표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꺾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 좀 앞으로 이미 다 선반영되고 좀 꺾일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신중론이 지금 시장 분위기상 조금 더 가중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올 수는 있지만 충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조 4,800억대 매출이 나왔어요. 근데 방산주 전체가 264%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사는 혼자만 272% 성장을 했습니다. 네. 매출 규모라만 그렇고요. 수주 잔고도 지금 31조 원이 넘게 쌓여 있는 상황이고 예상치 컨센서스가 되게 높게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대를 워낙 많이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컨센서스를 8.4%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차트를 한 2년치 길게 들여다보면은 네.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납득이 될 만한 어떤 성장률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K9 자주포라든지 천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그 다연장 로켓에 대한 수요가 뒷받침돼줬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천무 수출에 대한 부분의 수주도 더 이제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최근에 그 유상증자 정정 신고서 네. 제출에 대한 부분들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빠르게 제출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방산주 이야기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미국의 개입, 그러니까 미국의 비개입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미국의 개입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글로벌리하게 다 이제 여러 국가들의 방위 체계가 조금 증강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나토도 이제 어쨌든 방위비를 증강하는 데 있어서 2030년까지 6.2%에서 9.4%까지 연평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그 무기 획득 예산이 나토가 32%예요. 근데 이게 2014년도가 13%였는데 많이 올렸거든요. 그리고 뭐 폴란드는 이것보다 더 51%이긴 하지만 나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30년까지 무기 획득 비중을 40%까지 높인다라고 하는데 그럼 계산을 때려보면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무기 획득 예산만 11%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매년 11% 시장 성장을 할 때마다
방산주들에 대한 실적 업사이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 이미 너무 지금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뭐 천무라든지 K9 자주포 말할 것도 없습니다. K2 전차까지.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를 한다라는 거고, 트렌드가 이제 탈세계화잖아요. 탈세계화 시대에서는 이 방산주들의 어쨌든 이 랠리가 불가피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미 근데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상승세가 이 앞전의 상승세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고점에서 20-30% 밀리면 그냥 사도 된다. 저는 완만하게 우상향을 더 띄어서 계속해서 좀 5년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불꽃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니까요. 화려한 불꽃을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챙겨가시기 위해서 QR코드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내일장은 쉬어갑니다. 또 이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 오늘은 다소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는데 코스닥은 1% 넘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2,556선에서 장 마감했고요. 코스닥 717선에서 장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오늘장은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의 약세였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오늘장에서 또 주인공으로 나타났던 종목군이 있었는데요. 바로 증권주였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리스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이 KB금융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2.73%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던 KB금융,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우리금융지주까지 상위 리스트의 대부분이 증권업종이었습니다. 이 증권주, 관세에 대한 무풍지대로 부각이 되면서 여전히 수급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는데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오늘장 신고가를 속출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앞으로의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거래대금이 더 많이 붙을 것이다라는 전망 아래에 증권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장 증권주들의 신고가가 또 속출됐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네이버가 2.04% 빨간불 켜면서 순매수 리스트에 이름 올리게 됐고요. SK텔레콤도 오늘 빨간불 켜면서 장 마감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세 함께 보시죠. 네, 사실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 중심으로 팔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투톱을 함께 팔아가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파란불 켜면서 장 마감했고요. LG 에너지솔루션까지도 오늘 7.29%의 급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 1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특히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000%나 늘었다, 영업이익이 3,000%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됨에 따라 파란불 켜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의 순매수 1위 자리는 하이브였습니다. 5.53% 빨간불 키면서 장을 마감했는데 아무래도 이 엔터주 관련해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죠. 바로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오늘장 코스피에서도 기관은 하이브를 선택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엔터주 중심으로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음은 한미약품입니다. 8.91%의 상승세고요. 아모레퍼시픽, 신한지주와 KB금융 중심으로 담아가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의 모습이었습니다. 매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LG에너지솔루션 오늘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됨에 따라 오늘장 7.29% 급락세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 SDI, 삼성전자까지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의 약세가 돋보입니다. 또 기아까지 오늘 기관에서는 팔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리스트에는 BHI 원전을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BHI 오늘장 파란불은 켰지만 계속해서 상위 리스트에 3거래일째 담아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리스트에는 이름 올렸지만 파란불 키면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오늘 외국인도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SM, 대성창투, CJ, ENM까지 오늘 외국인의 상위 리스트에 이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SM과 CJ, ENM 모두 빨간불 켰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세 함께 보시죠. 네, 고영 0.65%의 하락세입니다. 지금 외인과 기관에서 함께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WCP 같은 경우도 0.22%,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을 켰습니다만 어제 적자 전환 소식이 함께 들려오게 되면서 12%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던 종목이죠. 오늘장에서도 외국인은 팔고 있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솔트룩스와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관에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의 상위 리스트에 이름 올린 종목들도 대부분이 엔터 관련 중심으로 담아가고 있는 기관의 모습이었습니다. JYP 엔터와 그리고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S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함께 담아가고 있는 기관의 모습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까지는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 종목 함께 보시죠. 알테오젠과 펩트론, HLB과 주성엔지니어링, 에코프로까지 오늘 기관에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다시 조금 어려워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시장입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고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스킬만 있다면 어떤 시장이든지 매수의 기회가 산지한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자, 저점을 잘 잡아낼 수 있는 방법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스마트머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마트머니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죠.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할 때 들어오는 돈을 스마트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머니가 들어올 때는 저점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잘 잡는 기법이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스마트머니는 뉴스보다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격에서 선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뉴스 전에 어떤 근거로 이 스마트머니를 잡아낼 수 있느냐?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스마트머니 신호를 등록하시고 이 스마트머니 신호를 보고 매수를 하는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인 매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만든 이 신호가
이제 뉴스 전에 주포들의 모든 매집 자금을 다 잡아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함부로 드릴 수도 없는데 적어도 제 방송 꽤 오래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신호가 나오고 나서부터 흐름이 크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을 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좋은 기법 같아요. 그럼 매매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좋은 기법과 좋지 못한 기법은요, 두 가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기법, 그러니까 좋은 기법 물론 수익이 잘 나야겠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좋은 모델로 설계가 됐어도 이 매매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복잡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할 빈도가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좋은 기법은 매매 방법이 간단해야 되는데 스마트 머니 기법은 얼마나 간단하냐면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몇 가지 기준이 안 됩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수익성이 좋아야 돼요. 수익성. 근데 당연하다라는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수익을 승률로 오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익비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도 좀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자, 우리가 10번의 거래를 해서 7, 8번을 이겼어요. 표면상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길 때 2, 3%로 이기다가 졌을 때,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좋은 기법이 아니라고요. 근데 승률이 50%밖에 안 돼요. 자, 50%밖에 안 되는데 손실 확정을 냈을 때 손실 폭보다 수익 확정을 냈을 때 수익 폭이 더 크다면 어때요? 이건 좋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성이라든지 수익 모델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익비입니다. 자, 스마트 머니 기법은 승률도 승률이겠지만 손익비가 매우 좋게 설계된 기법입니다. 그리고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법의 기준이 되는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기법 중에 하나가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기법의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우선 신호가 포착돼야 되겠죠. 이 포착된 이 신호는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다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호가 포착된 날, 이날을 제가 딱 맨날 이렇게 똑같이 말씀드리죠.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시작된 날이냐? 이때부터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면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근데 시작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더 매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나중에 급등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해요? 포착일 이후나 포착일 당일에 매수를 하는 건 맞는데 포인트들이 조금 있습니다. 유리한 포인트들 말씀드리면 포착 후 조정 시 기준봉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착일 캔들 있죠.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조정을 안 주고 바로 가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포착일 기준봉 고점을 나중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드린 여기 적어놓은 이 세 가지는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어려우신 직장인들이라든지 이제 장중에 낮에 용무가 바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 방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방법만 알고 있어도 돼요. 뭐냐면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 정말 거래량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이게 추가 매집이니까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바로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는다. 그럼 우선 보류를 했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앞에서 이야기 드린 손익비 말씀드렸죠. 손절 추세선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추세선 이탈하면은 과감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 방법만 숙지를 하시면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까지 또 대표 예시 종목을 가지고 나오고 금요일에 또 방송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좀 다른 예시 종목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첨단소재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차세대 핵심 기술인 양자 얽힘 광자의 기술 이전 체결을 받아서 요 기사가 12월 18일에 떴거든요. 작년에. 그리고 나서 주가가 3배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스마트 머니 기법 뭐예요? 뉴스 전에 신호가 포착되고 그 신호를 보고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양자 얽힘 광자를 기술 이전 체결을 한다. 뭐예요?
양측에서 이미 기술 이전 체결에 관련된 협의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체결이 되고 공시가 됐을 때, 즉 12월 18일에 우리는 알 수 있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미 기술 이전 체결 관련해서 논의가 있는 중간에 알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회사 내부 관계자가 주포냐? 그렇게 딱 특정하진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지인들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다, 안 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절대 확정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그래도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매수의 기회를 주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예시 종목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입니다. 뉴스 발생일이 요 날이에요. 12월 18일.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돼요? 300% 넘게 올라갑니다. 상한가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죠? 한 4번인가 나왔는데, 자,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 떴어요? 11월 12일. 훨씬 이전에 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포착일을 제가 매집의 시작일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일 이전엔 거래량이 없습니다. 포착일로부터 한 3거래 거래량이 늘어나다가 거래량이 안 터져요.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을 때는 우선 보류해도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추후에 12월 중순에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 자, 매수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인데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한 번도 깬 적 없어요. 깨지 않고 300%. 신호 포착의 종가에 만약 매수를 했어요. 395% 이상 상승을 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뉴스 발생일에 반대로 조정이 나왔어요. 악재가 뜨면서. 그래서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익비가 매우 좋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포착일로부터 뉴스 발생일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들은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이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럴 때는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다. 12월 중순에는 매수를 해볼 수 있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매매 방법에 대입을 하면 그렇습니다. 자, 아무리 제가 좋은 예시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예시 종목은 결국에 결과론적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심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게 좋은 자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을 통해서 제가 공약주를 소개해드렸었던 종목 2종목 오늘 수익 난 것들을 리뷰를 또 드릴 예정이에요. 대체로 다 비슷하게 올라간다라는 거, 이 예시 종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 제가 충분히 증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기법 신청하셔서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집도 제가 보내드립니다. 자료집 오늘까지 보내드릴 예정인데 매매 패턴의 예시 그리고 강세 삼각수렴 패턴이라는 어떤 특정 패턴이 있고 이것에 대한 예시와 작동 원리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죠? 한 페이지만 갖고 온 거고요. 100페이지짜리 자료집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주시면은 다 제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과 함께 이 기법 자료집에 대해서 내가 한번 꼭 챙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종목 진단 자세하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익률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수익률 탑5 종목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화오션과 유라클, 로보티즈, HFR까지 100%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LS에코에너지가 수익률 하단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주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먼저 받아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 린드먼 아시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저희가 2월 25일을 추천을 받았는데요. 2차 목표가로 8,000원이 제시가 됐었고 이 종목이 1차 달성 수익률 30% 달성을 했습니다. 4월 11일 기준으로 7,200원까지 터치가 나왔는데 요새 주가가 살짝 밀려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추세에서도 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너무 또 좋은 자리인 것 같고 2차 목표가가 8,000원으로 제시돼 있으면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 조금 괴리가 있거든요. 근데 5월달 안에 조금 달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물론 정책 테마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창투사 그리고 AI 스타트업
관련해가지고 창업투자 회사들이 굉장히 퓨리오사 AI에서 계속 부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쪽이 저는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대선 시즌, 이제 후보자들이 색출이 다 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시즌으로 들어가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정책 테마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차트 보면은 사실 보면은 차트 보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최근에도 사실 포착이 된 거거든요. 2월 17일에 포착이 됐을 때는 그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보여서 공략주로 소개를 드리고 1차 수익 시세가 남았는데 거래량이 또 없다가 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떠요. 그럼 거래량이 또 늘어나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호를 받아가시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포인트에서 매수를 잘 하시면 이렇게 국면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도 이제 돌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수하기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목표가 8,000원으로 보는데 이거를 거의 최종 목표가라고 저는 딱 여기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종 목표가 8,000원까지 보는데 5월 안으로 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입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최종 목표가다라고 제시가 됐으니까요. 8,000원까지만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화장품 종목 중에 한 가지 리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기준으로 16,500원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이제 목표가까지 한 1,500원 남겨두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여전히 저는 더 좋게 보고 있고 지금 상승 추세가 꺾일 거라고 보지 맞아요. 않아요. 화장품주는 너무 좋다 보니까 저도 K뷰티 쪽을 워낙 좋게 보다 보니까 오늘 또 공략주 두 종목이 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한한령 해제랑 또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이제 저는 화장품 테마주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거의 뭐 실패가 없는 또 테마다라고 좀 보여지고 결국에 미국 시장에서 동사 같은 경우도 업사이드 요소까지도 같이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차 목표가 18,000원 제시 드렸는데 네. 저는 19,000원까지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거의 다 도달을 해서 그쵸. 왜냐하면 오늘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제가 목표가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목표가를 제가 한번 좀 높여볼게요. 네. 2만 원까지 조금 크게 조금 상향 조정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4월 1일에 포착이 됐어요. 4월 1일에 포착이 됐는데 포착일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어요. 네. 그러다가 포착일 4월 1일에 나오고 거래량이 그렇게 바로 늘어나지 않다가 4월 중순에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4월 14일에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는데 정말 그 이후에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 시세가 나오더라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저는 이 랠리가 계속해서 조금 더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요. 다음 목표가 2만 원 다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를 받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진입 가능할까요? 예, 그 말씀 안 드렸네요. 지금 오늘 많이 밀렸거든요. 네. 밀리지 않으면 조금 밀리면은 혹시나 밀리면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았는데 오늘 많이 밀렸기 네. 때문에 지금 정도쯤이면 매수하기 괜찮을 것 같다. 이 말씀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오늘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진입 가능하다라고 제시해 주셨고요. 2차 목표가 수정이 나왔습니다. 2만 원까지 상향해 주셨으니까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살펴보시는 종목이 한한령 해제라는 굵직한 키워드를 일단 들고 갑니다. 첫 번째로는 엔터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좀 생각지 못했던 엔터 종목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이 종목을 픽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들이 네.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항상 가장 좀 첫 번째 우선해서 이제 뽑고 있고요. 그 안에서 또 내용들이 실제로 조금 유추가 가능한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서 좋아지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종목들을 저는 항상 가지고 나와서 소개를 드리는데 특히 오늘이 4월 말이잖아요. 네. 이제 5월로 넘어가는데 5월은 뭔가 이제 대선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주들을 잘 봐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는 달이다 보니까 이제 5월에는 사람들이 이쪽에 주목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날이 합니다. 좋아지니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엔터 종목들을 한번 봐야 될 텐데 사실 4대 엔터라고 하는 엔터 종목들이 있고 맞습니다. 이 종목은 그러면 어떤 종목일까요? 큐브 엔터입니다. 여자 아이돌로 유명한 맞습니다. 큐브 엔터죠. 큐브 엔터의 포인트들은 또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동사 같은 경우 재밌는 게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매출이 절반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절반 이상으로 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코스메틱이에요. VHBMT와 맞아요. 같이 네. 이제 사업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내고 있고 VT도 동사의 지분을 7%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코스메틱에 대한 어떤 캐시카우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고 맨 아래 보시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판을 제가 가져왔는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단 한 해도 성장을 안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성장세가 저는 더 가파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큐브엔터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2천억대인데 동사 같은 경우 제가 이제 2026년 7년이 되면은 저는 한 300억대 영업이익이 넘어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그 미래를 반영을 하는 차원에서 3천억대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단순히 주가 레벨 차원에서도 올라갈 구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근거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자아이들 그렇죠. 앨범 매출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거거든요. IP에 대한 당연히 기대도 앞으로 많이 해볼 수 있겠죠. 또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광고 매출 이것도 이제 40%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통 한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은 그 다음으로도 조금 계속해서 파생이 돼서 가가지고 성장세가 좀 가팔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 모델들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실적 성장에 대한 업사이드가 굉장히 눈에 띄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걸그룹 소속에 있는 두 명이 이제 중국 음원 차트에서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 네. 중국 쪽에 대한 어떤 그 매출을 충분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한한령 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동사를 조금 강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보게 되면은요. 중국 현지 기업으로부터 문의나 협의 요청이 이미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제안인지 검토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중국 매니지먼트 광고 계약이 끊임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중국 사업팀의 인원을 그래서 지금 충원을 네.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한령 해제 그러면 이제 동사 큐브엔터 이렇게 저는 오히려 좀 인식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하이브라든지 JYP라든지 저는 이제 SM이라든지 전부 다 좋게 봅니다. 전부 다 좋게 보는데 시가총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추후에 상승이 나왔을 때 변동성이나 상승폭이 작은 주식들이 더 큰 법이거든요. 게다가 중국 쪽에 대한 명확한 재료들이 있는 것이 동사이기 때문에 큐브엔터를 가장 좀 핵심적으로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저는 당장 올해부터 코스메틱 사업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을 엔터 쪽이 월등히 넘었을 거고 넘어설 거라고 보고 한 2026년까지는 70~80%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아쉬운 게 그거죠. 신호를 먼저 받아갔다면 네. 저 밑에서 그러니까 2월에 저거 신호가 포착됐을 때가 지금 15,000원 밑이거든요. 근데 오늘 고점이 2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시세를 많이 볼 수도 있었던 것은 신호 포착의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포착되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또 최근에 포착되고 거래량이 더 늘어나고 이런 형태인데 이게 저는 통으로 매집이다라고 봐요. 최초 포착일 이전에 추세가 하락을 하다가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들이 늘어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5월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달이다 보니까 폭발적인 또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시초가 그렇죠. 이하, 내일은 이제 휴장이다 보니까 금요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22,000원 제시 드리는데 전략 매도하실 필요 없다라는 점 그리고 손절가 16,5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간에 스마트 머니 기법이 2번이나 뜬 큐브 엔터입니다. 엔터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좋게 보고 계시는데 시총이 작으면 작을수록 탄력적이다라는 점을 좀 짚어주셨고요. 큐브 엔터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중국 모멘텀을 생각해 본다면 이 종목 금요일 시초가에 좀 매수해 보시기를 권해주셨으니까 22,000원까지 우선은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천 종목으로는 이제 화장품 종목 들고 오셨을 텐데 어떤 종목일까요? 예,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작년 2분기 별명이 실비디아라고 불렸던 맞습니다. 실리콘투입니다. 네, 실리콘투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작년 한 해 정말 대표적인 슈팅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이야기가 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실비디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미 너무 많은 기대치 때문에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맞아요. 내용이 뒤에 나와버리는 바람에 좀 많이 밀렸는데 다시 조금 극복하고 올라가는 이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여기 CA 매출,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유통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쨌든 이런 여러 기업들이 제조사들이
이제 그 직접적으로 어떤 유통을 하지 않고 이 동사를 통해서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해야지 시간도 단축되고 가격도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국가들과 기업들이 참여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매출 비중이 뭐 87%라는 거 볼 수 있고 맨 아래 보시면은 영업이익 보면은 엄청납니다. 2020년도에 동사 영업이익이 80억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영업이익이 1,300억이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은 1,700억대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올해는 좀 덜 하다라고 하는데 성장해 왔었던 각도를 보면은 퀀텀 점프를 계속해서 맞습니다. 하면서 네. 왔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세가 물론 이제 과거 20년도 대비해가지고 이만큼의 성장률을 보여주지 못하겠지만 이미 성장세의 이 흐름이 저는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봐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실제로 그 브랜드별 매출 비중인데 뭐 어떤 브랜드 이런 것을 상관할 게 아닙니다. 여러 브랜드들이 다 동사의 플랫폼, 이렇게 빵빵한 브랜드들이 동사의 플랫폼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매출 발생 자금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동사한테 이제 어떤 판매 대금을 수령을 하면 동사가 이 제품 대금을 이제 브랜드사에 이제 지급을 하고 제품 이제를 사입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유통을 해서 고객한테 최종적으로 인도를 하는 이 구조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보고 브랜드사를 보고 지금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160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결국에 K 화장품의 수출이 곧 동사의 매출 성장과도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이용을 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2000년도부터 2024년도 화장품 수출액 추이예요.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 추이인데 작년도 재작년도 조금 꺾이다가 다시 상승세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한한령 해제에 힘입어서 요 각도, 기존에 2010년부터 쭉 성장해왔었던 요 각도대로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이 저는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요. 물론 이제 그 3월 중간에 한번 큰 이제 어떤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보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이후의 평상시 거래량이 그 이전의 평상 거래량보다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 적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장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4만 원, 그리고 손절가 29,000원 이야기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에서 전량 매도하실 필요 없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하루는 쉬어갑니다. 실리콘투에 대해서도 금요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목표가로는 4만 원, 손절가 29,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내일 쉬어가는 만큼 오늘 추천 종목 2가지나 또 준비해 주셨으니까 5월에 수익 낼 수 있는 이 2가지 종목들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안내 한 번 더 도와드릴게요. 이 종목들 미리미리 좀 선별 충분히 가능한 종목들이었는데 스마트 머니 기법이 있었다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잡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합니다. 남겨주시고요. 종목 진단까지 꼼꼼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4월의 마지막 거래일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5월 거래일에 찾아뵙게 됐는데 이제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잔뜩 안고 2가지 추천 종목들의 수익률 마음껏 누려보시기를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스마트 머니 기법의 혜택을 잔뜩 받아가셔서 5월 달에는 수익률 마음껏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